2021년 1월 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백신 문제를 한번 제가 정리한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거북이와 경주한 것도 아닌데 낮잠을 잔 토끼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거북이와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낮잠을 잔 토끼가 있습니다. 요란했던 미국의 초광속 작전 왜 외면했는가? 질문입니다. 이제는 문재인이 대답하라. 질문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7개월간 미국은 국가 명운을 걸고 초광속 작전을 했습니다. 초광속 작전. 이게 제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란 말을 참 번역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초고속 작전으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초고속이 아니라 초광속으로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오퍼레이셔널 워프 스피드 초광속 작전으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발표와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조용했다. 이게 게이트라는 겁니다. 백신 게이트. 왜 조용했느냐? 우리 정부가 조용하니까 우리 언론도 주목하지 못해서 거의 보도가 없었어요. 각 언론사가 워싱턴과 뉴욕에 특파원 보내놓고 있었는데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미국이 백신을 개발한 걸 놓고 난리 부르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몇몇 유튜버들, 의사분들이 운영하시는 거 하고 의사분들은 분명히 백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걸 왜 무시했느냐? 백신 게이트라는 게 저희 하나의 주장입니다. 돌이켜보겠습니다. 초광속 작전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WARP입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나 찾아봤더니 1966년에 진 로덴베리가 TV 연속 드라마로 제작한 공상과학 드라마가 있습니다. 공상과학 드라마. 스타트랙. 스타는 별이고 TREK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랙을 돌다 할 때는 TRACK인데 그것도 아니고. 스타트랙에서 그 스타트랙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용어입니다. 이 스타트랙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라서요. 그 후에 여러 편의 후속 드라마가 다시 만들어서 됐고요. 같은 제목으로. 그다음에 같은 제목을 가진 영화나 게임, 소설 등이 여러 편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가보시거나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게임 보면 스타트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하고 외계인이 만나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모험을 하고 또 윤리적인 갈등을 겪고 정치적 대립 등을 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 속에는 또는 이 소설 속에는 영화 속에는 미래의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스페이스쉽, 우리가 보통 우주선이라고 번역하죠. 그게 스페이스쉽으로 우주 여행을 하는데 그 속도를 이 드라마에서는 워프 스피드라고 번역합니다. 워프 스피드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광속일 경우에 워프 스피드 1, 2이면은 광속의 10배, 3이면은 광속의 100배가 됩니다. 따라서 10이 되면은 1억 배가 됩니다.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가 없는데 빛의 속도보다 그거보다 1억 배 빠른 게 워프 스피드 1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게 그런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드라마에서는 워프 엔진이라고 그럽니다. 66년도에 만든 드라마에서는 1996년 개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워프 엔진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죠. 그와 유사한 거라면은 지금 미국이 발사한 그 우주선 중에 몇 개가 이제 목성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그 우주선이 사용하는 엔진은 원자력 엔진이죠. 그 원자력 엔진을 때려잡는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워프 엔진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고 소설이 있고 했기 때문에 2020년 4월 29일 네, 그때 미국이 언론에서는 우한, 우리 발음으로는 무한이죠. 한자로는 중국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한다라는 보도가 4월 29일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밝혔습니다. 스타트랙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작전 이름을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초광속 작전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이라고 붙인 거는 군사작전이라는 얘기죠. 이걸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그때 각 나라가 핵분열에 대한 건 원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커지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극도로 모든 국가 총력을 다 기울여서 개발했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이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오클리지 센터하고 뭐 몇 군데에서 동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시키는데 맨하탄 프로젝트, 그것처럼 미국이 개발한 겁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현대판.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대드는 것도 다 미국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 경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군을 걸고 한 겁니다. 지금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 아파트 값들이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경제가 다운됐습니다. 경제가 다운되면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니까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를 많이 찍었죠. 인플레를 시키니까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되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현재 경제가 그렇게 나쁘다는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으면 미국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 물건이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도 지금 원화를 많이 찍어서 같이 맞췄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맞추니까 우리 경제는 뭐 과거처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신에 돈이 많아졌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땅인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 현상이 거치고 나면 진짜 경제가 나빴구나 나올 텐데, 미국이 잠시 그렇게 달러를 많이 풀어가지고 경제를 외관상 유지하면서 총력을 기부로 나갔던 게 바로 초광석 작전입니다. 여기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락시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때려잡기 위해서 초광석 작전을 했습니다. 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백신을 만드는데 그 백신의 성공률은 50% 이상이면 된다. 50% 그렇게 조건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를 진단시약, 백신 동시에 다 개발해라. 그리고 제조와 보급도 가장 빨리 해라. 뭐 순서대로 하지 말고 동시에 가라. 그리고 2021년 1월까지, 원래 1월까지다. 3만 명분 미국 전체 국민 수가 맞죠. 맞을 수 있는 백신 개발을 무조건 제작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미국이 이걸 하기 전에, 또 미국에서 이런 보도가 있기 전에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미국 의회는 CARES법, CARES법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따라서 100억 달러의 사업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이 승인 때문에 미 정부는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하게끔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 국립보건원, 생물의학 고급연구개발청, 국방부가 중요해요. 국방부의 Human and Health Service, 보건 및 인적사원부가 참여했습니다. Health and Human Service입니다. 그리고 보훈처도 들어갔고요. 미국의 당연히 제약사들 기업이 들어갔고 연방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신 개발 자체만은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중심이 돼서 했죠. 그걸 국방부가 총괄지휘한 겁니다. 몇 차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미국이 어느 한 회사랑 계약을 해서 백신 개발을 맡긴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개발해라. 50%만 효용이 있으면 된다. 완전 경쟁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뒤늦게 개발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돈을 들이는데 그거 망하지 않도록 미국의 연방정부가 보장해 주겠다.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주도한 겁니다. 백악관이 주도한 겁니다. 미의회가 승인한 겁니다. 미의회가 먼저 100억 달러 집행을 허용했고 미국 대통령이 나와 선언했고 미 국방부를 동원해서 한 겁니다. 보통 백신은 1상, 2상, 3상 실험을 해서 개발을 확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시에 하라 그런 겁니다. 1상 하면서 2상 하고 3상 하고 이게 성공할 전제하에 그 처음 원리대로 제작도 하라 그런 겁니다. 그 50% 이상 효과만 올리면 된다고 한 거예요. 실패하면 시장을 못 만드는 회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연방정부가 막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개발과 동시에 생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 전문가들이 뛰어들어라 그런 겁니다. 네. 그런 보도가 미국에서 쏟아졌고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네, K 방역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토끼라고 생각해서 낮잠 잔 거죠? 아니면 이 좋은 날이 계속 올 거라고 이렇게 음악 연주하고 있었던 배짱인가요? 배짱이 문재인 정권은 지난 12월 31일 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장관이 없습니다. 나갔잖아요, 지난번에. 장관 대행인데 미 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라. 해외에 있는 국내는 물론이고 미 국방부 종사자를 위해 보급하라라면서 백신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파이자가 먼저 백신 사용 허가를 받았고 이래서 모더나도 미국 FDA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긴급 사용 허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모더나 중심으로 보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자국민은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자, 의료 종사자, 고령자, 군인 쫙 하면서 일반 국민한테 가겠죠. 그 다음 순서가 국가로는 영국, 독일,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거론돼 해놨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보급을 미 육군 물자사령부에게 맡겼습니다. 물자사령부가 우리 군으로 얘기하면 군수사령부입니다. 전쟁 났을 때 막 빠르게 소모되는 식량, 탄약을 공급하는 게 군수사령부군요.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맡겼습니다. 현재 백신 효과가 50% 이상 올린 회사는 파이자하고 모더나밖에 없습니다. 파이자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요. 1849년 독일에서 건너온 미국인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죠. 매출액으로는 세계 2위, 시가총액으로는 세계 4위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그 유명한 약이 모든 사람들이 아시는 비아그라입니다. 근데 이 제약은요, 독일이 최고잖아요.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학살해갖고 많은 인체 실험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파이자도 어떻게 보면 독일계라고 볼 수도 있고. 독일의 바이오테크라는 회사와 함께 파이자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든 백신을 한 번 맞고 나서 7일이 다시 한번 맞아야 되는 두 번째 맞고 나서 7일 지나면 면역 효과가 발생합니다. 최종 접종하고 나서 4주인가요? 4, 7, 28. 28일 지나면 90% 이상 효능이 나온다고 발표가 되겠습니다. 모더나는 설립한 지 10년밖에 안 되는 미국의 벤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라기보다는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더 주력을 했죠. 백신 개발을 미국 국립기관하고 벤처 회사가 같이 개발한 겁니다. 미국의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 개발 기관이라 그러나요? 마르다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개발을 총관장하고 자금을 다 대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했다 실패하는 회사 없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임상실험도 빨리 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18일 모더나에서 1차 임상실험한 거 발표가 따르면은 상당한 항체가 생겼다. 두 번째 접종하고 나서 2주 지나면 항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발표를 정확하면 두 회사 모두 90% 이상인데 미국에서 민간기업 주도로 파이자가 독일의 기업하고 같이 한 건 90% 이상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고 모더나 거는 94.5%, 뭐 거의 차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파이자는 3주라는 시간을 두고 두 번 맞아야 되고 모더나 거는 4주 28일을 두고 두 번 맞아야 됩니다. 가격은 파이자께 한 번 맞을 때 19.5달러, 20달러고요. 모더나 거는 37달러입니다. 좀 미국 모더나가 비쌉니다. 그리고 파이자 거는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모더나 건 영하 20도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급은 미국은 당연히 미국 연방기관이 많이 지원했던 모더나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미국 물자사령관을 지낸 구스타프 페르나 예비역 대령이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물자사령부가 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지난 29일 날 우리 모든 언론에 보도됐고 저도 했듯이 우리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모더나와 2천만 명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연내 계약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연내는 지나갔고요. 계약 안 했죠. 그리고 접종은 올해 2월부터 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문 대통령이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와 27분간 화상 대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회의에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겠다. 그리고 계약을 할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밝혔는데 바로 우리나라 언론에 났죠. 모더나사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국과 논의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 Neither promise nor guarantees.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고 보도 내용을 과신하지 말라. 확정 계약이 아닌 디스커션,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게 MOU, 양해각서를 맺었다. 야, MOU는 수탁이 믿는 거잖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처음에 대한민국, 미국이 맨하튼 프로젝트처럼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K방역이나 자랑하고 있었나요? 왜 손 놓고 있었나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K방역 믿고 백신이 있어야 경제활동할 수 있고 뭐 해외에 나갈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배짱인가요? 아, 우리 K방역 잘하고 있으니까 여름철 좋으니까 노래나 부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훨씬 잘하니까 낮잠 잔 토끼였나요? 미국을 거북이로 본 건가요? 미국에서 막
확진자 늘 때 좋아했죠. 우리나라 정부. 이제는 문재인이 대답해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이거 굉장히 실패입니다. 판단 미스고요. 작전의 실패입니다. 무능이든 방심이든 아니면 개발되면 싸게 도입하겠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든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하라. 당신은 낮잠 잔 토끼인가 배짱인가 아니면 뭘 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